안녕하세요. 연애세이 심리상담사 이재현입니다. 오늘은 나르가 연애나 결혼 후에 꼭 보이는 모습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흔해 빠진 이야기가 아니고요. 애인이 나르라면 연애하면서 뭐라 콕 집어 말하긴 어렵지만 뭔가 늪에 빠진 것처럼 찝찝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느낌이 항상 드셨을 겁니다. 듣고 나면 아, 이래서 그런 느낌 받았던 거구나 하고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 참고하셔서 나르의 교묘한 덫에 걸리지 마시고 걸렸다면 꼭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게 요즘 나르 영상들 보면 나르가 자기 충동을 억제 못하는 인간처럼 묘사되곤 하는데 나르라고 반사적이고 충동적으로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지능이 높을 수도 있고 살면서 축적된 경험치로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 시간 인내하며 본심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나르 애인과 남편의 특성 들여다봅시다. 나르는 상대가 원치 않는 약속을 강제로 하게 만들어요. 너를 위한 거다 이따위 가스라이팅을 기본으로 깔면서 집요하게 요구해서 사실 지가 원하는 약속을 하게 합니다. 약속이라는 게 매일 운동하기, 밥 적게 먹기, 식단, 통금, 자기랑 한 약속 시간 꼭 지키기, 이렇게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기도 한 건데 속을 까고 보면 지가 원하는 걸 약속하게 만드는 겁니다. 약속을 안 한다고 하면 너를 위하는 건데 왜 안 하냐는 둥 비난하거나 비꼬거나 사람 진절이 나게 만들기 때문에 점차 자율성을 뺏기면서 약속을 하게끔 유도됩니다. 이 약속을 어기면 죄인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내가 나를 통제하는 영역이 줄어들고 나르에게 내 통제권을 뺏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피곤했거나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겨서 약속을 못 지키게 돼도 어떻게든 스트레스를 주고 죄책감을 줘서 다음 약속은 더 지킬 수밖에 없게 옥죄어 옵니다. 너는 책임감도 없고 약속도 안 지키는 게으르고 나쁜 인간이야. 항상 병면만 많아. 이렇게 죄책감을 계속 주입해서 자기 인식을 부정적으로 하게 만듭니다. 이래야 차츰 우위에 서서 통제하고 휘두르기가 쉽거든요. 내 자존감이 나를 지키는 성벽인데 이걸 다 때려 부신다니까요. 항상 널 위한 건데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스스로를 부정적이고 무능한 나쁜 인간으로 느끼게 만들면서 노예화시키는 겁니다. 가끔 지 말을 아주 잘 따르면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 원리가 강아지 훈련시키는 원리랑 본질적으로 같죠. 지 뜻과 다르면 부정적인 자극을 주고 욕하고 비난하기, 지 뜻대로 하면 기뻐하는 모습 보여 긍정 강화하기, 이런 걸 조건화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게 애인한테는 이렇게 집요하게 굴면서 지는 나랑 한 약속 어겨도 그냥 어물쩍 넘어간다는 거, 이게 나르 국룰이죠. 예전 여자들과 비교질하기, 전에 만났던 여자들 이야기하면서 비교질을 많이 합니다. 성적인 능력에 대해서도 비교질하는데 나 만났던 여자들은 다 엄청 만족하고 나에게 매달렸어. 너는 근데 왜 만족 못하고 날 원하지 않냐? 너 비정상이야, 이상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교질합니다. 지가 성욕이 있고 잠자리를 원하면서 지가 원하는 건 당연히 상대도 원해야 한다는 생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가 부족하거나 매력 없게 느껴진다는 걸 이 악물고 부정하고 싶기 때문에 나를 원하지 않고 나에게 만족 못하는 네가 비정상이라고 우기며 압박합니다. 이렇게 비교질하거나 상대를 억울하게 만들면 상대방은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이 패턴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르에게 인정과 이해를 바라게 되면 나르가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도 있는 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정체성에 너 이상하다는 둥, 게으르다는 둥, 찝찝함과 불쾌함을 주입해서 그걸 상대방이 아니야 하며 설명하고 풀고자 하는 심리를 이용해서 우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르에게 그게 아니야 하고 설명하기 시작하면 나르가 짜놓은 판에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여러분 말이 옳아도 어차피 인정 안 하고 딴소리 하거나 다른 트집을 잡습니다. 그럼 또 나만 이상해지고 찝찝해지잖아요? 이런 감정을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풀고 싶은 욕구가 또 드니까 다시 말리게 되고요. 나를 니까짓게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어쩌라고, 니 좋을 대로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 나르에게 설명하려 하지 말고 나르의 판단을 인정 안 하는 게 오히려 나르에게 타격이 크다는 거죠. 나르의 판에 말려들지 않는 게 제일입니다. 문제는 나르랑 잘 지내려고 하는 욕구가 있으면 이렇게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거 없이 지가 항상 최고니까 최고를 누려야 한다고 집착합니다. 데이트할 때 비싼 호텔, 비싼 음식, 그럴듯한 장소를 자주 가는데 돈 많은 나르도 있을 순 있잖아요.
하지만 자기 수준보다 더 심하게 집착합니다. 지가 계속 사고 썼으면서 여친을 위해서였다고 우기며 잘난 척합니다. 남들한테도 잘난 척하고요. 근데 싸울 때 너 때문에 돈 엄청 썼다고 네가 사치스러워서 나를 뜯어먹은 거라고 매도합니다. 헤어지면 자기를 공사쳤다고 비난하고 소문냅니다. 여자가 참다 진절이 나서 도망가는 건데 갑자기 지는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뜯어먹히기만 한 비련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집요하고 집요함.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상대를 조종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집요합니다. 이번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아닌 걸로 이야기 끝났다고 쳐봐요. 근데 다음에 또 이야기 꺼냅니다. 약간 내용만 바꿔서 이야기하거나 그때 뭐라고 했었지? 이렇게 기억 안 나는 척 하면서 이야기하거나 시간이 지나서 너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물어본 거지 이걸 또 널 위해서 물어봤다는 식으로 포장하면서 묻거나 이렇게 아주 집요하게 굽니다. 상대가 지쳐서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이야기 나올 때까지요. 이렇게 네 맘대로 해라 그러면 나중에 네가 원했잖아 이런 소리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지 뜻대로 합의한 내용은 절대 안 잊어버리고 듣다가 동의한 게 아니고 그냥 응 취임새 넣었거나 아 몰라 맘대로 해 이렇게 짜증낸 걸 동의한 거라고 우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반대한 것도 동의했다고 우기기도 하고요. 카톡 캡처나 녹음 들려줘야 증거가 있는 부분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하거나 싸움 걸어서 그 주제를 후지부지하게 만들거나 딴소리하면서 회피합니다. 자기만 똑똑한 줄 안다. 사람들이 대화하다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구나 간파하고 피곤하고 진절이 나서 그냥 그래 네가 맞다 이렇게 똥을 피하는 건데 이걸 자기가 옳고 똑똑해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험이 적을 때 청소년기에 가끔 아주 특별한 철학적 사고나 생각을 세상에서 나 혼자만 해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나르는 어른이 된 후에도 별거 아닌 지식이나 경험 생각을 자기만 알고 있는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아직도 어른이 안 된 거죠. 사람들이 진절이 나서 나르를 피하다 보니까 속마음을 나누는 깊이 있는 관계를 못 해봐서 더 자기 세상 속에서만 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봐야 개개인의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깊은 생각을 하고 느끼는구나를 알게 되는데 표면적인 교류밖에 없으니 사람들이 어디까지 생각하고 느끼는지 그 감이 없습니다. 전 여친이랑 연락함. 현 여친 있으면서도 전 여친이랑 연락하는 나루가 아주 많은데 연락하다 들키면 전 여친 상황이 힘들어서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정한 사람이라서 나밖에 없다. 연락을 갑자기 끊으면 위험할 수 있다. 이딴 이유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하고 있다는 개소리를 잘합니다. 전 여친이란 사람에게도 연애 때 가스라이팅해서 멘탈을 다 부셔놨거나 자기를 의지하게끔 계속 빌미를 주고 유도해서 헤어져서도 자기를 찾는다는 그 묘미를 못 놓는 겁니다. 헤어지고도 나만 찾는 이성이라니, 나만 찾는 너란 여자, 우후, 내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야. 존재감 장난 아니지? 이놈의 마성의 매력, 이런 거죠. 같이 잘 때도 이기적. 나르가 코를 어마무시하게 곤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탱크나 사자 수준으로 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는 도저히 귀마개에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잠은 따로 잘 수도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몇 날 며칠 못 자서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와도 그러다 토하고 병원 갈 정도가 돼도 나는 같이 자야 되는데 이러면서 상대의 고통을 절대 이해 못합니다. 또 잘 때는 누가 건드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누가 건들면 못 자요. 근데 또 지는 끌어안고 자야 된대. 아무리 그럼 못 잔다고 좋은 말로 말해도 끌어안고 자서 사람 미치게 합니다. 좋게 말해도 화를 내봐도 지 좋을 대로만 하려고 하고 그게 사랑이야. 그렇게 안 하면 사랑 아니야. 이래요. 지 뜻대로 안 하면 직간접적으로 계속 괴롭힙니다. 말로는 사랑하네 어쩌네 해도 사실 지 욕구밖에 없는 거죠. 나르도 사과할까? 나르도 의외로 사과합니다. 미안하다고는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 미안해하지는 않는다는 거. 위기 상황에서 빠져나가려고 정말 몰리고 몰려서 미안하다고 안 했다가는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상황에선 한다는 거. 진짜 헤어짐 직전까지 가거나 이혼 직전까지 갔을 때 그럴 땐 싹싹 비는 척 미안하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진짜로 헤어짐과 이혼 직전까지 갔을 때 그런다는 거예요. 여자가 할까 말까 망설임 보일 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나르 사전에 진짜 미안하고 반성하는 건 없어요. 시간 지나면 똑같고 나중에는 그 기억을 자기 좋을 대로 재구성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당시와는 정말 다르게 느끼고 있거나 전혀 딴소리를 해요. 결국 사과를 번복하거나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약점을 후벼팜. 나르에게는 약점을 말하면 안 돼요. 틀림없이 내 약점을 비난하고 후벼파면서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심리적인 문제로 약을 먹고
있다는 걸 말했다면 네가 정신에 문제 있어서 예민한 거야. 싸울 때 너 정신병자야. 이딴 소리 거의 99% 합니다. 내가 혼자 외롭게 살아온 시간이 많았다고 말했었다면 네가 그러니까 혼자지. 너 진짜 사회성 문제 있어. 이렇게 내가 말한 아픔을 후벼 파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여자를 틀린 인간 만들어 노예화시키는데 철저히 이용합니다. 듣는 신용만 한다. 대화했던 순간들을 시간을 두고 쭉 생각해보면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듣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지 생각, 지 관점, 지 잘난 거,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뭘 이야기해도 결국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상대 이야기는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한 밑밥 정도로만 여기는 거죠. 썸 타는 시점이나 꼬셔야 할 때는 듣는 신용을 하는 나루도 많은데 그러다 3달도 지나기 전에 안 듣는 티가 팍팍 납니다. 자기 관심사가 아닌 건 바로 안 듣는 느낌을 솔솔 풍깁니다. 관심 가지려는 노력도 안 하고요. 평생 이러니까 변하겠지라는 기대는 접는 게 좋습니다. 다 너를 위한 거야. 자기 욕구와 남의 욕구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가 원하는 거면서 너를 위하는 거라고 우깁니다. 지가 살 빠진 여친 원하는 거면서 너를 위해 살 빼라는 거야. 지가 여친 다른 사람 만나거나 성장하는 게 불안해서 못하게 하고 싶은 거면서 네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아요. 내로남불 끝판왕. 자기를 다른 인간과 동등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다 보니 극도로 자기중심적인데 나는 술 마시고 연락 안 돼도 네가 믿어주고 이해해줘야 되고 너는 통금 있어야 되고 나는 남자니까 괜찮고 너는 여자니까 위험해서 안 되고 이딴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초반으로 절대 안 돌아간다. 처음에는 아주 몰두해서 꼬시느라 나르기를 참기도 합니다. 그러다 꼬셔져서 여자가 정주고 마음을 준 것 같으면 그렇게 자기 욕구 다 채우고 나면 그때부터 아주 지멋대로 합니다. 여자는 나르가 보여준 초반의 모습을 못 지워서 그리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자기가 하기에 따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줄 알고 계속 참으며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멘탈 다 털리고 휘둘리다 헤어짐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기억하세요. 초반에 잘해주던 모습으로 절대 안 돌아갑니다. 그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위장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사연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시청자님들이 이 영상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곧 2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